통증은요, 몸이 고장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켠 경고등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등은 생각보다 다시 낮출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블 지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허리의 묵직함이나 어깨의 날카로운 통증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왜 하필 지금? 대체 어디가 고장난 거지? 라면서 통증을 없애려고 애쓰고 억누르고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정도 통증은 참고 해야죠. 움직이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고 움직일수록 몸은 더 굳고 통증은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은 조직의 비명이 아니라 이 뇌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디가 망가져서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베이면 그 손가락이 아픔을 느낀다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결정하는 것은 뇌입니다. 통증은 몸에서 바로 올라오는 신호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출력이에요. 뇌는 말초신경에서 올라오는 신호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스트레스, 과거의 기억, 그리고 주변 환경을 모두 종합해서 이 움직임 지금 계속해도 괜찮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뇌가 지금 상황을 위협적이야 라고 판단하면 실제 조직의 손상 정도보다 훨씬 큰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하향식 조절이라고 합니다. 즉, 통증은 부상 부위에서 보내는 보고서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켠 비상 경고등인 셈이죠. 그래서 같은 디스크, 또 같은 MRI인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일이 생깁니다. 통증은 고장이 아니라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픈데요. 몸을 풀면 잠깐 괜찮아져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아파요. 이건 근육이 덜 풀려서가 아니라 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잠깐 괜찮지만 이 패턴은 계속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통증은 지금 다쳤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다칠 것 같아서 미리 켜지는 경고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울리고 있는 화재 경보기를 망치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이 정도는 견뎌야지. 운동하면 좋아질 거야.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보호해야겠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중추 감작 상태에 빠집니다.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가벼운 움직임조차 공포와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뇌는 통증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선택지를 하나씩 닫기 시작합니다. 가동 범위를 줄이고 미세한 조절을 막고 큰 근육만 쓰게 만들어서 주변 근육을 밧줄처럼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여백입니다. 움직임 사이의 여유, 숨이 머무를 공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뻣뻣해지고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통증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리고, 풀고, 교정하고 계속 감시하면 뇌는 이렇게 느껴요. 아직도 위험한가 보네. 그래서 경고등은 더 오래 켜져 있습니다. 통증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는 거예요.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 뇌의 지도 속에서 해당 부위는 흐릿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감각 변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파가 아니라 지금 이 통증은 묵직한가? 날카로운가? 정확히 어디가 뜨거운가? 라고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보호하려고 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은 조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모호했던 통증이 명확한 데이터로 변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공포를 내려놓고 경고등의 볼륨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경청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통증이 느껴진다면 다음의 단계를 차분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박스 호흡. 박스 호흡은 해군 특수부대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호흡 기술입니다. 이 호흡은 뇌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즉각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이름처럼 4초를 주기로 정사각형을 그리듯 호흡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상에서 긴장을 풀거나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이고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같이 3회 할게요. 4초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멈추고 온몸의 긴장을 느껴봅니다. 4초간 입으로 모든 공기를 내뱉습니다. 텅 빈 상태를 머무르며 고요함을 즐깁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멈추세요. 길게 호흡을 내쉬고 편안하게 머뭅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내쉬세요. 편하게 머무르세요. 3회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기세가 꺾입니다. 2단계 마이크로 무브먼트. 이제 실제로 통증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해볼게요. 이름은 마이크로 무브먼트입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뇌에게 안전을 다시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핵심은 딱 하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 뇌를 안심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앉으셔도 되고 누우셔도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턱끝을 가슴 쪽으로 아주 살짝 인사하듯 당겼다가 천장을 향해 턱끝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어보세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마치 종이 한 장을 밑에 넣다 빼는 정도로만 아주 천천히 까닥여 봅니다. 귀가 어깨에 닿으러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움직여 봅니다. 이 정도 움직임은 아프지 않다는 것을 뇌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주변을 살피는 미어캣처럼 천천히 옆을 봅니다. 오른쪽, 왼쪽 천천히 작은 범위로 회전합니다. 3단계 감각 레이블링. 통증을 괴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분리해서 객관적인 단어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 어깨 뒤편이 3cm 정도의 크기로 짜릿하게 느껴진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또는 허리가 아프신 분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대신 예를 들어 지금 왼쪽 요추 4번 근처에서
묵직하고 뜨거운 압박감이 느껴지네 라고 아주 상세하게 관찰해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통증은 나를 방해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 뇌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들어줄 때 당신의 몸에는 다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소중한 여백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백은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이 원리를 가장 많이 아픈 두 부위, 허리와 어깨에 직접 적용해 볼게요. 허리는 왜 자꾸 뻣뻣해지고 아픈지, 어깨 통증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뇌를 다시 교육하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